그다음에 라스트 이제 우주 탐사 봅시다. 자, 우주 탐사는 결국에는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모든 활동을 우주 탐사라고 얘기를 해주고, 우주 탐사는 결국에는 우주에 대한 이해, 어차피 지구도 우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 지적 호기심도 충족을 해주고, 과연 외계인이 있을 것인가, 우주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화성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지구 외에도 다른 천체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과연 생명체들이 지구와 같은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진화를 했을 거냐, 아니면 다르게 될 거냐, 또는 만약에 같은 과정이었다면 같은 형태로 진화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되게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지구에서 부족하거나 고갈되어가는 지하 자원도 채취를 해줄 수가 있긴 한데, 이거 근데 갖고 오는 게 문제지. 어떻게 갖고 올 거냐. 그 다음에 우주 탐사를 통해 습득한 정보로부터 지구 환경하고 생명도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데, 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주 탐사 과정에서 개발된 아주 첨단 여러 기술이 여러 산업 분야랑 실생활에 이용이 돼요. 뭐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는 정수기,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 다 우주 탐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에어 운동화 있지, 나이키 에어. 이것도 우주화를 만들다가 만들게 되는 그런 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탐사하는 방법은 인공위성, 우주 탐사선, 우주 정거장, 전파 망원경, 그다음에 우주 망원경,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우주를 보려면 지구에서 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지구에서 보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려면 일단 최대 단점이 낮에는 못 봐. 빛이 많기 때문에 밤에밖에 볼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별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굴절이 많이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산란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블 우주 망원경이나 지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처럼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내놓게 되면은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위를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 천체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건데, 낮이고 밤이고 다 볼 수 있죠. 어차피 우주는 거의 빛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 선명하고 정확한,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다 천체들을 관측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공위성은 천체 주위를, 보통은 지구죠. 지구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 공전하도록 만들어줬고요. 다양한 목적으로 기상위성, 통신위성, 다음에는 군사위성, 여러 목적으로 발사가 되고요. 우주 망원경도 바로 이 인공위성의 한 종류에 해당이 돼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최근에 쏜 게 바로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에요. 나사에 가서 접속을 해보면 이 망원경들이 찍은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탐사선은 지구 이외의 다른 천체들을 탐사하기 위해서 직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누구야? 보이저, 그죠? 보이저 1호, 2호가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쭉 가서 해왕성 사진까지 찍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체 주위를 돌 수도 있고요. 천체 표면에 착륙해서 탐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탐사차 같은 거는 화성에 가서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고, 목성 주위를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태양계를 벗어나서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계속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ISSU라고 해서 우주정거장, 이것도 일종의 인공위성의 형태인데, 사람들이 우주에 머무르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인공 구조물입니다. 무중력 상태에서의 어떤 실험이라든가 지상에서 하기 어려운 여러 실험, 우주 환경 등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전파를 통해서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면서 혹시라도 외계인이 있는지, 아니면은 저 외계 환경으로부터 어떤 천체들이 활동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전파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내뿜는지를 보면서 계속 우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파 망원경으로 외계 생명체가 혹시라도 전파를 보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세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우주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종류의 실험도 계속 합니다. 관찰도. 그래서 우주 탐사 역사를 보게 되면은 1950년대에
구소련, 현 러시아 예. 최초의 인공위성이 바로 뭐다? 스푸트니크 1호예요. 그 다음에 우주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2호부터 한 이제 몇 년 뒤에, 12년 뒤에 아폴로 11호가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을 했죠. 그 뒤로부터도 계속 착륙을 했어요. 여러 탐사선을 보내면서. 그 다음에 1970년대는 보이저 1호, 2호가 태양계 탐사, 누구까지? 태양계를 탐사해서 수금, 지화, 목성까지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저 2호는 목성의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목토, 천, 해왕성까지 봤습니다. 명왕성은 보지는 못했고, 목성의 행성 탐사를 위해서 발사가 됐고, 1989년에 해왕성을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1990년도에 허블 우주 망원경을 쏴서 계속 아직까지도 올려놓고 쓰고 있고, 약간 고쳐서 써요. 약간 노인학대지, 오래 썼지. 얘는 한 거의 30년 가까이 썼으니까. 그 다음에 뉴 호라이즌스호는 자, 명왕성 탐사를 위해서 발사가 됐고요. 2006년에 쏴서 2015년에 명왕성을 통과를 했는데, 뉴 호라이즌스호는 인류가 발사한 가장 빠른 발사체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명왕성까지 완전 다이렉트로 직진을 해서 빵 갔다란 말이에요. 근데 명왕성까지 가는데 9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명왕성 주변을 돌면서 명왕성을 찍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예전에는 명왕성이 이거를 발사할 때는 지구의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9개 행성이었어요. 근데 발사하고 나서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에서 빠졌어. 그래서 지금은 외소 행성으로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주노호는 목성 탐사를 위해서 발사가 됐고 1916년에 목성에 도착 후에 궤도에서 공전을 하다가 들어가서 빵 하고 터져 죽었을 거예요. 아마 죽은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파괴가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큐리오시티는 화성 탐사를 위해서 발사된 탐사 로봇이고요. 착륙을 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화성 토양도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지구로 계속 보내주고 있고요. 파커 탐사선은 태양의 대기권에 진입을 해서 태양을 탐사한 탐사선이 바로 파커 탐사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는 뭐 이제 우주 정거장 또는 우주 왕복선 안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기술이 실생활에 이용이 되는 게 정수기. 선생님 이거 한번 얘기했었죠. 오줌 걸러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레인지, 에어 쿠션 운동화, 이거는 우주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 온도에서 어떤 형태를 기억을 해서 쏘더라도 구부려서 쏘더라도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은 원래의 형태로 빵 하고 이렇게 펴져 버리는 거죠. 모양을 기억을 해서. 그다음에 인공관절, 치아 교정기 이런 것들 다 형상 기억합금이고 골프채, 의조, 그다음에는 MRI 장치, CT, 그다음에는 GPS, 진공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서 쓰는 화장실 만들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물이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소변이나 대변을 진공청소기로 빵 하고 다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화재 경보기, 태양전지, 태양전지가 태양광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우주 탐사 기술이 현재 우리 실생활에 이용이 되는 예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인공위성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날씨 예보를 하기 위한 기상위성, 그다음에는 여러 위성 중계, 다른 나라에서 중계, 지금 뭐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월드컵 중계 아니면 올림픽 같은 거를 중계할 때 바로 방송, 통신 위성을 이용을 해주고, 그래서 전화도, 위성 전화도 가능해요. 위성 인터넷도 가능해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는 방송, 통신 위성과 항법 위성은 위치를 파악하기도 하고, 항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행선이나 배들이 통신을 하면서 나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그래서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요. 네, 부정적인 영향은 지금 인공위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쏘고 있고, 이미 수명을 다해서 지구의 대기권에서 계속 돌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중력장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우주 쓰레기다. 그래서 로켓 하단부, 로켓을 쏘고 나면은 발사체들이 밑으로 떨어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보통 바다로 떨궈서
수거를 해오기도 하는데 잘못 떨어지면은 수거가 안 되는 데 가보면은 얘는 이제 나중에는 오염 물질이지. 인공위성의 발사나 폐기 과정 등에서 나온 파편,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수명이 닿으면은 계속 돌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구 중력장 안으로 딸려 들어와서 지구 대기권하고 마찰해 버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싹 다 타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구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작긴 하지만 얘네들이 워낙 많이 쌓아서 인공위성끼리 서로 돌다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생겨요. 얘네들이 궤도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네들은 우주 탐사선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우주 정거장 등에 이런 것들이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얘네들이 혹시나 다 타지 않고 지구로 낙하해 버리게 되면은 어떤 인간의 삶에도 어떻게 된다? 안 좋은 위험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개념 속속 문제 풀이하자. 자, 11번. 우주 탐사의 목적하고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이게 OOX죠. 그죠? 우주 탐사에서, 탐사 과정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을 일상생활에 이미 적용이 많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 1970년대, 80년대에 이미 나왔던 기술을 지금 현재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보기는 우주 탐사를 하는 여러 가지 장비를 나타냈는데 각 물음에 해당하는 탐사 장비는 직접 천체까지 날아가서 탐사하는 거는 탐사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천체 주위를 공전하도록 만든 장치는 바로 인공위성, 우주에 머무르면서 지상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뭐예요? 우주정거장, ISS. 그 다음에 지상에 커다란 안테나를 설치해서 천체가 방출하는 전파를 방출해 주는 거는 전파 망원경.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보기는 우주 탐사에 이용된 다양한 장비인데 1960년대 최초로 달에 착륙한 뭐예요? 아폴로 11호 등을 이용해서 달 탐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번. 뭐는 1977년 목토 천 해왕성을 향해 발사되었고 1989년에 해왕성을 통과를 하였다. 이거 보이저 2호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는 1990년에 발사된 이후로 선명한 우주 영상을 지구에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는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이거는 2011년에 발사된 뭐는 화성 표면 탐사를 위한 탐사 로봇이다. 이것은 뭐예요? 큐리오시티예요. 그죠?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얘가 아닌 거는 뭡니까? 축구공이지. 이걸로 그지? 자,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내신 쏙쏙 보자.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존재를 하게 되죠.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3만 파세기인 거 맞고,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인 거 맞고, 나머지는 다 맞고요.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대략 한 8,500파세기 정도가 떨어진 나선 8의 위치랍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보자. 그림은 우리 은하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태양계의 위치로 오른 것은 바로 어디예요? B. 여기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우리 은하 중심에서 태양계까지 거리가 대략 8,500파섹 정도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밤하늘에서는 은하의 중심 방향 C 자리가 무슨 방향이에요? 궁수자리 방향이고, 이 방향으로 보는 은하수가 가장 폭이 넓고 두껍게 잘 관측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은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은하수는 은하의 중심부 또는 나선팔, 우리 은하를 본 모습이라서 수많은 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구에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이고, 남반구하고 북반구에서 모두 관측이 되고요. 힙부연 띠 모양에 맞고, 방향에 관계없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봤었을 때
우리 은하 중심 방향으로 봤었을 때가 훨씬 더 폭이 넓고 밝게 보여요. 아이고. 그다음 5번. 우리 은하를 구성을 하는 성단하고 성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는 가스나 티끌인 성간 물질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되고요. 성운이 아니라 성단이 바로 많은 별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성단은 성간 물질이 모여서 구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맞는 거는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산계성단은 별들이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인 것 구상성단이죠.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고, 별의 수도 어떻게 됐어요? 수만에서 수십만 개, 수십에서 수만 개에서 바뀌었죠. 붉은색이 아니라 산계성단은 보통 푸른색의 젊은 별이지. 그래서 4번이 맞죠. 그렇죠. 푸른색의 고온의 젊은 별이 산계성단이고 보통 붉은색의 저온의 늙은 별이 구상성단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5번. 그린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두 성단을 나타냈는데 가가 바로 구상성단에 해당이 되고 나가 산계성단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가는 나보다 별의 수가 훨씬 더 많죠. 수만에서 수십만 개가 모여있는 별의 집단이 구상성단에 해당이 되니까. 자, 다음에 8번. 자, 산계성단하고 구상성단을 구성을 하는 별의 색이 다른 이유는, 별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바로 표면 온도 때문이에요. 즉, 별의 뭐예요? 별의 색이 다른 이유는 별의 수가 다르고 아니라 별의 생성 시기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푸른색의 고온의 젊은 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붉은색의 저온의 늙은 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생성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는 나이가 늙으면 별도 온도가 낮아져요. 그 다음에 9번. 우리 은하를 구성을 하는 천체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별과 별 사이에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데 성운인데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스스로 가열되면서 빛을 내는 것은 방출성운 또는 발광성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자, 다음에 10번. 그림은 오리온 자리의 일부를 나타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말머리 모양으로 검게 보이는 천체는 바로 대표적인 암흑성운에 해당이 되고, 많은 별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 이거는 성간 물질의 농도가 높아서 별빛을 차단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간 물질이 주변 별빛을 반사라는 게 아니라 차단해서 어둡게 보이니까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린 가는 산계성단인 좀생이 성단이고 나는 이름이 왜 저따위냐 근데 자, 좀생이 성단이고 나는 반사성운인 M78 성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계성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반사성운이래요. 가를 구성을 하는 별들은 주로 파란색을 띠고 가는 비교적 나이가 적은 젊은 별이고 엉성하게 모여있고, 나와 같은 반사성운에는 대표적으로 마개알몸 성운이 있는 거 맞는 거고요. 나는 성간 물질이 뒤쪽에 오는 별빛을 가로막은 게 아니라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가장 많은 별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천체로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은하죠. 우리 은하 안에 성단, 성운, 태양계, 성간 물질이 다 존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3번은 우리 은하의 모습하고 우리 은하를 이루는 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는 막대 모양의 핵이 존재하고요. 우리 은하에는 성단, 성간 물질, 성운이 다 있고 우리 은하에서 성단은
나선팔에만 분포를 한다. 아니죠. 보통 나선팔의 분포라는 거는 산계성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은하의 중심부나 아니면 외부에 존재하는 거는 구상성단이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외부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우리 은하 밖에 분포하는 은하들이 바로 외부 은하고, 은하들의 모든 은하들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되게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큰 은하도 있고 작은 은하도 있고 모양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되게 불규칙하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의 종류를 나타냈는데 규모가 제일 큰 건 일단 뭐예요? 우리 은하죠. 마가 제일 커야 되고 우리 은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주가 제일 크구나. 우주가 제일 크고 우주 안에 우리 은하가 들어있어야 되고 우리 은하 안에 이제 성단 그 다음에는 태양계 지구 순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2번이 맞아요. 자, 그다음에 16번은 우주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주의 팽창의 중심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는 팽창의 중심이 없어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4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풍선 표면에 스티커를 붙인 다음 풍선을 크게 불어서 각 스티커의 위치 변화를 관찰한 실험인데 풍선 표면은 우주고요. 스티커는 외부 은하고 가까이 있는 스티커보다는 멀리 있는 스티커 사이의 거리 변화가 더 크고 은하들이 다 같은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 다음에 18번 약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 라는 이론은 바로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19번 그림은 우주 생성 이론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요. 자,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있다가 빵 하고 폭발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죠. 그 다음 20번 우주 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우주 탐사는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활동 맞고 지구에서 고갈되어 가는 자원을 채취할 수 있고 첨단 과학 기술을 실생활에 이용도 하고 뉴 호라이즌스호가 화성 탐사가 아니라 뉴 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 탐사를 하러 간 애고요. 그 다음에 2011년 화성 탐사를 위해서 간 애는 누구예요? 바로 큐리오시티예요. 큐리오시티가 바로 화성 탐사를 위해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틀렸죠. 자, 그다음에 21번 봅시다. 큐리오시티는 호기심 뭐 이런 뜻이에요. 궁금증. 자, 다음은 태양계의 천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인데 얘는 천체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직접 착륙해서 탐사해서 지구에서 관측하기 어려운 천체 표면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거 뭡니까? 우주 탐사선에 대한 설명이죠. 자, 지금 탐사선이 착륙했던 천체가 금성하고 화성는 직접 탐사선이 착륙을 했어요. 가와 나는 우주 탐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타냈는데 전파 망원경이랑 허블 우주 망원경이죠. 그래서 가는 지상에서 설치를 해서 천체가
방출하는 전파를 관측을 해준 거고, 나는 그쵸, 우주 만환경은 우주에서 보기 때문에 지구 대기의 영향을 받질 않고, 나는 지상에 있는 만원경보다 더 선명한 영상을, 대기의 효과가 영향이 없기 때문에 더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번. 우리 생활에서 우주 탐사 기술을 이용하는 예가 아닌 것은 형상기억합금 맞죠? 그렇죠? 진공청소기도 맞고, 티타늄 소재를 사용을 한 것도 맞고, 줄기세포를 이용을 하는 건 우주 탐사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은 우주 탐사 기술이 이용이 되지 않았죠. 자, 다음에 24번은 다음은 우주 탐사를 위한 과학 기술을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예를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정수기, 전자레인지, 에어쿠션 운동화가 전부 다 우주 탐사 기술을 사용을 한 건데, 그쵸? 가는 우주인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오줌도 걸러서 먹었다라고 했잖아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우주인의 우주식, 간편 음식 조리를 위해서 개발을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우주인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티타늄 소재가 아니라 걸어 다닐 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우주화 안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죠. 자, 다음 25번. 오른쪽 그림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쓰레기를 나타냈는데, 이와 같은 우주 쓰레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자체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 또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들이 바로 이게 우주 쓰레기고, 다른 인공위성들과 충돌해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게 우주 쓰레기의 특성이죠. 자, 그 다음에 26번.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았을 때 하고 옆에서 보았을 때, 자, 위에서 보았을 때는 뭐예요? 막대의 핵과 나선 팔을 가진 구조에 해당이 되고, 다음 옆에서 보았을 때는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성운의 생성 원리를 나타냈는데, 자, 지금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하죠. 따라서 얘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암흑 성운이라고 하고, 나와 같이 성운이 밝게 보이는 원리는 지금 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변 별빛에 의해 가열되어서 스스로 빛을 방출을 해주는 바로 방출 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그림과 같이 표면에 스티커를 붙인 풍선을 불면서 스티커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했더니 A와 B 사이의 거리하고 A와 C 사이의 거리가 풍선했더니 얘가 10.1만큼, 얘는 14.6만큼, 즉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스티커가 더 많이 멀어졌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되겠죠. 그죠? 은하가 멀면 멀수록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가 어떻다? 더 빠릅니다. 왜?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먼 애가 더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인공위성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서술을 하시오. 일단 인공위성으로 어떻게 돼요? 정확한 길 찾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일기 예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외국
방송을 시청도 할 수 있고 통신, 방송, 일기, 정확한 GPS 같이 여러 장점을 인공위성으로부터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 보자. 1번 그림 가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관측한 은하수의 모습이고 나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봤대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름철에 관측을 했으니까 여름철에 관측한 은하수는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이에요.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본 거니까 어느 쪽을 본 거다? B쪽을 봤었을 때 보는 거죠. 여기가 무슨 자리? 궁수 자리, 여름철에. 자,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은 구성하는 별의 색과 나이에 따라 성단을 분류를 했는데 A는 파란색의 어린 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산계 성단에 해당이 되겠고 B는 붉은색의 늙은 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구상 성단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A를 구성하는 별의 수는 수십에서 수만 개고 B는 수만에서 수십만 개죠. 자, A를 구성하는 애들은 비교적 표면 온도가 높고 B는 나선팔이 아니라 중심부나 선생님이 외부에 있는 헤일로 부분에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에 3번. 다음 글은 0의 일과 중 일부를 설명을 했는데 밑줄친 인공위성의 서비스, 밑줄친 부분 중에서 인공위성 서비스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스마트폰의 날씨 어플리케이션, 날씨도 기상위성으로 보죠. 버스가 3분 후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겠다.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GPS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스의 위치를 위성으로 실시간으로 보는 거고, 나사에서 제공하는 천체 사진을 내려받았다. 이거는 바로 뭡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 그렇죠? 우주 망원경으로 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버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이것도 GPS로 본 거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들었다는 상관이 없죠. 이거는 인공위성의 서비스랑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니까.